200번 회사로 가고, 자, 법인조정 2 메뉴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있죠. 자, 예, 클릭해서 자,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갑표, 2월 교선금 명세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가 지금 우리 수업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서식이죠. 얘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유보는 제가 전체 삭제하고 쓰면, 자, 예를 들어서 대손총당금 한도 초과가 있어요. 그러면 가산조정 유보를 썼죠. 그러면 대손총당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 자, 기초가 300만 원이 있었어요. 전기말 부인했던 게. 그러면 올해 자동 추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유보 감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여기가 유보 감소, 여기가 유보 발생이 들어오는 칸이에요. 그럼 유보 감소인데 여기 자적을표에서 얘를 지운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럼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300이라고 쓰면 기말 잔액이 600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유보 감소라고 했잖아. 그럼 유보 감소 300이라고 하면 300이라고 써야 기말 잔액이 없어지죠. 지금 우리 컴퓨터니까 얘가 보이죠. 페이퍼로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는 그래서 얘 둘이 부호를 같은 걸 쓰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하도 부호를 실수를 하길래 마이너스가 숨어 있다고 말해도 까먹길래 같은 부호 쓰는 거다. 그래야 얘가 사라지죠. 그리고 또 올해 한도 초과가 100만 원 났다면 여기 올해 거 유보 발생이라 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가산조정 유보에서 유보 추인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차감조정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면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하죠. 그리고 유보 발생해뒀다가 실제 퇴사하면 해약액만큼 추인해줬잖아요. 그럼 유보로 송금 산입을 하게 되면 차감조정 유보라고 제가 마이너스를 계속 붙이고 있었죠. 걔는 만약에 기초잔액이 1000만 원 있었으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라고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조정에 와서 유보 감소로 실제 퇴사가 발생해서 해약을 한 게 300만 원이 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마이너스 700만 남게 되죠. 그럼 차감조정 유보가 700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올해 또 납부한 게 500이면 차감조정 유보 발생하겠죠. 마이너스 5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부호의 의미는 가산조정 유보다 차감조정 유보다의 의미인 거예요. 얘는 유보 발생, 여기 유보 감소. 개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 쓸 건데, 자, 우리 그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에서 가산 조정에 있는 게 올해 발생했으면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해서 작게 쓰니까 높여라고 있겠죠. 그런데 전기의 재고자산 조정이 올해 가산 조정에 와 있다면 전기의 차감 조정했던 거를 올해 추인한다고 가산 조정에 와 있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죠?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서 재고자산 조정할 때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감, 상품 평가감이든 제품 평가감이든 100만 원 유보 발생하는 건 올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에 재고자산 평가 증이 있었다면 올해는 재고자산 관련해서 제품이면 제품 평가 증이 가산 조정이 오겠죠. 그러면 왜 이래? 제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가산 조정의 재고 자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플러스 유보가 아니고 전기에 차감 조정했던 애가
올해 단기에 가산 조정하러 넘어오는 수도 있고, 올해 발생한 거면 가산 조정이 유볼 거고, 전기에 발생한 거면 차감 조정이 유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자 예를 들어서 제품 평가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얘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건데, 얘는 올해 발생한 거고 얘는 전기거 추인된 거죠. 그럼 얘가 자적을표에 있으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제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전기에는 마이너스 200이 있었죠. 올해 추인되려고 가산 조정이 온 거지 마이너스 200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가산 조정이 일어났죠. 발생은. 그럼 여기는 100만 원 플러스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 조정이 나와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거 얘는 전기 거죠. 같은 쪽에 있어도 전기 거가 가산 조정 왔다는 건 전기에 차감 조정했던 게 추인되는 거고, 올해 거는 여기에 가산 조정 한다고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명확하게 잘 가지셔야 돼요. 자, 자적을표는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 잘 가시니까, 자, 자적을표를 가보면 595페이지 회사는 1276 자, 먼저 내용부터 파악할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중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탭을 완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입력된 자료는 모두 무시하며 앞에 1번부터 4번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럼 당산 중소기업이고 2019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 잔액은 본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3번에 전기 2019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자적을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전기에 가산 조정한 내용을 보면 19년 가산 조정한 걸 보면 자, 법인세 비용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법인세 납부한 거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 거죠. 지금 우린 자적을표 문제니까 기타 사회유출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죠. 자, 그럼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소득처분 뭐죠? 얘도 기타 사회유출이죠. 접대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래처가 한도 얼마인지 체크하고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기타 사회유출이고, 자, 기부금이 있어요. 엄기부금으로 만기가 올해 20년도 6월 20일이. 그럼 얘는 전기에 한도 엄기부라서 부인됐던 거 올해 추인될 거죠. 유보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럼 얘는 기초에다 쓸 거고 가산조정으로 플러스로 쓸 거고,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지금 발생할 때 가산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건물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은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우리 유보 발생하잖아. 그게 지금 얘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 가산조정 거 가지고 이 두 개만 보면,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자, 기존 거 다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삭제를 하고, 자, 이거 작성할 때에 그냥 작성하면 내가 원하는 글자 안 뜨게 창이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쓰세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글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문제에 기부금이라고 적혀 있는 애 700만 원 하고, 다음 건물 감가상각비 1,000만 원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이죠. 그럼 이때 차감 조정에 상품이 2019년 상품 과대 계산 너무 많이 했다고 평가증으로 차감 조정한 거네요. 그죠? 19년도에. 그럼 차감 조정 유보 200만 원이 상품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적을표에 쓰면 기초 정보로 그러면 상품 마이너스 2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올해 2020년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보면 자, 가산 조정에 대한 게 있는데 먼저 법인세 비용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접대비 한도 초과도 필요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럼 상품이 있는데 상품 600만 원은 2020년 귀속 단기 상품 과소 계산이 얘기. 그럼 올해 가산 조정한 거죠. 그럼 올해 600만 원 발생한 거고 얘는. 그리고 상품 200만 원 과대 계산했던 거, 전개했던 거, 지금 가산 조정 온 건 지금 얘가 추인된 거잖아. 지금 얘가 추인된 거죠. 그러면 차감 조정에 유보였던 애가 추인돼서 온 거죠. 그럼 얘 둘이를 쓰면 전기껏 추인된 거는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추인되는 거고 올해는 가산 조정에서 발생을 하죠. 그럼 600만 원은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자, 이번엔 올해 단기 차감 조정을 보면 선급 비용인데 단기 선급 비용 과대 계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납부할 때에 선급 비용 처리해 놓고선 올해 비용 인식 안 한 거 차감 조정으로 이 금액만큼 600만 원만큼 송금 산입한 거죠. 그럼 얘 유보 발생이니까 차감 조정 유보 600이 있는 거고 외상 매출금 소매시효 완성한 거는 우리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인데 신고 조정 사항 대손 사유인데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했을 때 우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서 해서 조정했던 거잖아요. 회사가 회계 처리하면 추인할 거라고. 그죠? 그러면 얘도 차감 조정 유보로 발생한 거고. 자, 기부금 어음 만기 2020년 6월 20일 이건 이때 기부금 얘가 추인되는 거네. 지금 얘가 19년도께 추인되는 유보 감소인 거고 건물 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액 적혀 있는 건 19년도 부인액 1000만 원 중에서 올해 신부족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00만 원 우리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건물 거. 자, 그럼 얘 둘이는 지금 유보 감소로 처리된 거고 얘 둘이는 유보 발생으로 된 거죠. 그럼 얘 둘이는 플러스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가산 조정께 줄어들기 위해서 온 거고 얘는 차감 조정께 지금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보면 선급 비용은 지금 올해 마이너스 600만 원이 발생한 거고 선급 비용은 다음 외상 매출금도 올해 마이너스 800만 원 발생한 거고 기부금은 전기 700만 원을 추인한 거고 건물 감가상각에 대한 300만 원도 올해 추인 감소한 거였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는 게 이 문제 끝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부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항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633페이지 1279번
633페이지.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영테크의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있는 내역이다.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 입력하고 단기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와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하고 세부 조정하시오. 단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작성 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사항만 입력하여 반영할 것. 자, 그냥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지금 이 내용들만 더 추가되는 부분만 쓰라는 거네요. 자, 그럼 전기 자적 을표죠. 그러면 전기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건 우리는 기말잔액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초에다 쓸 거고 자적 을표에. 자, 각 항목별 내용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실 대상 유가증권은 지금 예죠. 50%가 처분됐대요. 그럼 50%는 추인된다는 이야기죠. 팔았으면 절반 추인해야지 유보. 그래서 750만 원 추인될 거고, 정기 부인된 보험료의 보험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이다. 그럼 얘 보험 기간이 얼마간이죠? 2년이잖아. 그러면 전기에 부인했지만 올해 1년간 절반이 기간이 경과가 되죠. 올해 12월 31일 절반 경과되잖아. 그래서 60만 원을 추인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자적을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적을표의 내용을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기존 거 놔두고 하라 그랬으니까, 자, 아래 칸에 죄송해요. 직접 입력 누르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기초가 1,500인데 절반 매각했고, 다음 성급보험료 6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30만 원은 올해 기간이 경과됐고, 그럼 지금 이거 감소시키는 걸 차감 조정해 주란 이야기죠.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하겠네요. 유가증권 평가 손실 750만 원 유보 감소, 송금 산입 유가증권 평가 손실 유보다. 다음 성급보험료 30만 원 유보 감소고, 송금 산입 성급보험료 유보다. 이렇게 하면 조정도 끝났고, 그리고 우리 자적을표도 작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553페이지로 가면, 이번엔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를 쓰는데, 가표. 자, 우리 9200번에서는 책의 데이터가 별로라서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는데 어떤 건지만 보면,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는 먼저 회계상의 자본하고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를 보는 건데, 자, 여기에 먼저 위에 자본은 자본금 및 잉여금 계산 적혀 있죠. 여기는 회계상의 자본의 증감이에요.
얘는 회계장부상 증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기초잔액이 올해 1월 1일 거고 기말잔액은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차이를 증가 감소를 써서 지금 우리 장부상의 기말잔액으로 만들면 자 지금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있죠. 자 우리 그 과거에 그 소득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사회유출에 대한 설명하면서 유보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회계장부상의 사회유출과 유보할 때 그 유보는 회계상의 자본이고 우리 세무조정한 가산조정 가지고 또 사회유출 유보했을 때에 이 유보를 더하면 세법상의 유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일시적인 차이는 여기 유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유보를 가감하게 되면 이제 세법상의 자본이 되게 돼요. 그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앞에 자적을표를 작성하면 얘가 들어오거든. 그럼 여기 아래쪽에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을 했죠. 그럼 법인세를 계산을 했는데 회계장부에도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계산해뒀잖아. 근데 걔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조정을 손을 하나라도 대면. 그러면 이제 회계장부에 먼저 법인세 비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상의 법인세로 더하기 빼기를 여기에 더하기 빼기를 해서 그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회계장부상의 잔액을 계산했을 때는 위에 있는 잔액조회 이런 걸 썼을 때 자, 우리가 지금처럼 자본금 2월 이익잉여금만 있으면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대응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이것만 있는데 자기 주식.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얘 둘이는 자본잉여금이니까 합쳐서 쓰고 예를 들어 증감이 막 다 발생했는데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에 합쳐 쓰고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에 마이너스로 쓰고 이런 행동 하는 거 엄청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 잔액을 볼 때는 우리 회계관리 탭에서 재무상태표를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우리 정기 거하고 단기 거 나오잖아. 그럼 기초하고 기말이 나오죠. 그리고 화면 제일 아래에 내리면 분류별로 나와요. 부호까지. 그럼 정기가하고 단기가하고 차이만 증감만 맞춰가지고 쓰면 되잖아. 기초는 얘 보고 쓰고. 그럼 얘 녹색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자, 우리 646페이지를 가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면 제일 좋은 거고 안 알려주면 조율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문제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단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불러온 자료는 그대로 두고 을표에 아래 자료를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자, 그럼 회사가 몇 번이었죠? 저 바꿨나요? 179? 안 바꿨네.
값표로 와서 얘는 그냥 을표 라인은 신경 쓰지 말고 얘를 먼저 쓸 건데,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 지금 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증감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기초에 이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자, 자본금액 5억 원, 자본잉여금액 1억 2,140만 원, 이익잉여금액 1억 7,254만 4,067원. 자, 그럼 이제 증감을 보면 먼저 자본금은 6억 1,450만 원이니까 1억 1,450만 원이 증가를 했죠. 다음 자본잉여금은 1억 2,540인데 1억 2,140이었으니까 400만 원이 증가한 거네요. 다음은 이익잉여금은 엄청난 차이라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58억인데 기초가 1억 7,254만 4,067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지금 여기 기말 잔액에 적혀 있는 금액이 단기말 요약 재무 상태표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위에 상단부는 작성이 되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를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인세로 바꿔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해서. 그럼 얘가 더 크면 빼줄 거고 얘가 작으면 더해줘야 되겠죠. 이걸로 만들 거니까. 그죠? 지금 얘가 더 많으면 뺄 거고 얘가 작으면 더할 거예요. 그죠? 그 한국말 잘 봐야 돼서 기준점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아래 보면 기타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72만 5천 원, 지방소득세 7만 2,500원 적게 계상되었다. 단 전기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얘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보다 얘가 작죠? 손익계산서가 작죠? 그러면 더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걸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72만 5천 원, 7만 2,500원을 플러스로 쓰는 거예요. 증가 감소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72만 5천 원, 7만 2,500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둘이를.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되고, 다음 680페이지로 가서 1283 5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자, 이번엔 값을 다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럼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선급비용 재고자산 평가감 다 가산조정의 기초가 있네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그리고 단기 중 유보금액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300만원 올해 거죠. 정기 거는 자동 추인이니까 500만원 감소시킬 거고 300만원 증가할 거네요. 다음 이번에 선급비용은 전액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분으로 정기 말에 송금물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된 금액이다.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올해 기간이 다 경과되었으니까 추인해서 감소시킨다는 거고 얘를. 다음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얘 전부 다 추인하란 이야기죠. 지금 얘 이제 없어요. 다 추인하란 이야기고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1000만원 발생하였다. 그럼 이건 올해 부인하는 거 발생하는 값이네요. 자, 그럼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먼저 전체 삭제를 하고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기초부터 쓰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500만원, 선급비용 1000만원, 재고자산 평가감 500만원. 자, 그럼 2번의 양가로 1번은 대손충당금 정기권은 500만원 추인하고 올해 300만원이 발생한 거고, 두 번째 선급비용은 전부 올해 기간이 경과해서 전부 추인해 줘야 되는 거고, 재고자산도 전부 다 매각하고 없어졌으니까 500만원 추인해서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올해 1000만원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을표는 작성이 되었고 가표에 가서 자, 지금 이 정보에 대한 거는 재무상태표상 자본 변동 내역은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얘 쓰기 위해서 회계관리에 재무상태표 가서 회계관리에 재무상태표 가서 엔터 치면 12월 달이고 화면 제일 아래 내리면 지금 이것 가지고 보면 되겠죠. 아이고. 얘네들 응? 자, 얘네들 그러면 먼저 전기 거가 기초죠. 그러면 전기 오른쪽에 있는 이 녹색에 있는 금액들을 먼저 자, 자본금은 3억이고 자본잉여금은 252만 원이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3억 1만 7,008원이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본금은 그대로네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도 그대로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더 늘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0만 원이 더 늘었고
되고, 다음 얘는 둘이 차이가 이 금액에 이 금액하면 8,149만 9,235원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늘어서 이 금액이 되면 얘도 정확하게 작성한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난 거예요. 법인세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자, 그럼 우리 555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우리 책에는 기출 문제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자, 우리 이 2월 교손금 명세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월 교손금 명세서는 우리 회사가 결손금이 발생하면 뭐 기간이 옛날 거든 10년 전 거든 20년 전 거든 30년 전 거든 관리하기로 했으면 쭉 관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아래 내용은 몇 년도에 얼마만큼의 교손금이 발생했는데, 일단 공제되는 동안은 공제했겠죠. 그러면 기공제액이 있는데 기간이 경과했으면 더 이상 공제 못 하잖아. 그러면 그 잔액을 기한 경과로 들어가게 되고, 기한 내에 아직 공제할 수 있는 2011년부터 거는 아직 되니까 그건 잔액이 있다면 기한 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단기 공제액이 있고 보전액이 적혀 있죠. 자,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별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지식이, 자,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이 성격은 수익이잖아. 수익이면 법인세법도 당연히 얘를 입금으로 봐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면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볼 거고, 무상으로 뭔가를 받으면 자산 수정 이익으로 해서 입금으로 바라볼 건데, 근데 지금 얘네들을 결손금 보존 목적으로 유입 시에는 입금 불산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목적으로 유입을 하면, 그럼 결손금 보존 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손해가 많은데 봤더니 대표이사가 초반에 우리 뭐 회사가 시작할 때 힘드니까 대표이사가 계속 돈을 넣고 있겠죠. 그럼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차입금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계속 손해보니까 그냥 얘를 또 딴 거 손해본 거에서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그냥 얘를 안 갚는 걸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 목적인데, 자, 우리 2월 결손금은 올해 거부터 15년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는 10년이잖아. 그런데 이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유입한 이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정이익은 얘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옛날 그 우리 영어가 생각나. 옛날 기한 경과 분도부터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거부터 남아있는 기한 경과분 있죠. 기한 경과분 잔액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년도 없어요. 남아있으면 무조건 옛날 거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금 보존 목적의 얘부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우리는 결손금 2월 공제를 해요. 표현이 다르죠. 결손금 보존하고 결손금 2월 공제하고는 다르죠.
지금 얘는 교손금 2월 공제예요. 자, 보시면 표현도 보존 공제 다르게 표현 쓰고 있죠. 얘가 지금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정 이익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라인이고, 얘는 올해 돈 벌었으면 옛날 손해 봤던 거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해 본 거.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반 법인은 전액을 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가지고 교손금 보존하는데 전액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60%를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런데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100%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얘도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도 얘가 80%에서 70 내렸다가 60이었는데 70일 때도 법 문제에 한해서 일반 법인이라고 가정한다라고 나왔어요. 일반 법인 가정이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얘 때도 등장을 하니까 둘 다 기억을 해 두세요. 왜냐하면 일반 법인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전부 다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입력하는 얘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교손금이 있어요. 그럼 2005년 12월 31일 날 이때 발생했던 결손이 총 1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5년 동안 우리가 공제를 8천만 원치를 했었었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아직 공제를 못 했는데 2005년이니까 기간이 경과된 상태죠. 그럼 얘를 지우면 기한 경과로 2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012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교손금이 또 1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공제를 받고 아직 3천이 남아 있는데 12년도면 아직 공제가 되죠. 그래서 기한 내에 얘가 남아 있고, 그러면 또 2015년도 우리가 뭐 2억이 있는 상태라 볼게요. 그럼 아직 공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공제 받은 적이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 교손금 보존 목적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교손금 보존 목적으로 채무 면제 이익을 입금 불산입 하였다라고 하면,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얘를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얘를 하고 남은 걸로, 왜냐면 얘는 옛날 거부터 해오니까 얘는 먼저 하고 남은 걸로 우리는 교손금 2월 공제를 해요. 그럼 이때 채무 면제 이익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리고 우리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얘가 얼마라고 하죠? 8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8천 너무 많다. 자, 5천만 원. 자, 그럼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먼저 채무 면제이익이 2천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제일 옛날 거인 얘부터, 제일 옛날 거 아직 2천만 원 남아 있죠. 그럼 얘부터 지금 2천만 원을 먼저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교성금 보존을 해오는데 방금 제가 5천만 원의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먼저 단기 공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공제가 됐죠. 자,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성금 보존하는 채무 면제 이익이 2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천이다라고 볼게요. 4천. 그럼 얘가 4천이면 먼저 얘부터 2천만 원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은 얘한테. 그러면 1천만 원만 남죠. 그러면 이 1천만 원 가지고 여기에 1천만 원 그럼 나머지 4천은 여기에.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고 일반 법인이래. 그럼 3천만 원만 되니까 여기 2천만 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만 이해하면 별거 아니죠. 교성금 보존한 건 옛날 거부터 남아있는 잔액을 다 없애오는 거고 2월 교성금은 올해 공제되는 11년 거부터 남아있는 잔액을 차근차근 해오는데 이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중소기업이면 전부 다 일반 법인이면 60%만 가지고 이렇게 깎아 나갈 수 있다. 그 원리만 아시면 문제 나왔을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